예, 피해 도서관입니다. 예, 엔젤릭 리얼리티 예, 5번째 영상입니다. 예, 방문자들은 왜 돌아왔는가? 예, 방문자들의 접촉 방법과 이제 대중 조작에 대한 부분까지 예,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역사라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예, 인문이나 또 과학적인 예, 사이언스 부분보다 더 쉽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은 실제 역사를 완전히 나의 문제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주에 우리 산밀도에서 일어났던 산밀도에서의 예, 예, 3밀도에서의 전쟁, 또 2밀도에서의 전쟁, 2밀도에서, 우리 3밀도에서 가이아와 오리온의 전쟁이죠. 그 다음에 2밀도에서 시리우스와 플레이아데스의 전쟁, 그 다음에 1밀도의 아틀란티스와 레무리아의 전쟁, 이 모든 전쟁의 역사를 완전히 나의 문제로 가져오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인데요. 실제 우리가 이에시아가 4살 때부터, 4살 때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할 때까지 이제 깨어나는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보면서, 이에시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한 사람과 또 한 나라, 또 한 행성, 한 또 우주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실제 역사를 나의 문제로 이해하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모든 문제를 나의 문제로 생각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예, 예, 이번 원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문자들의 접촉 방법과 대중 조작, 예, 방문자들의 7개의 주요 방법, 7개의 접촉의 주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 전 준비가 이미 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출생 전에 약속된 거죠. 그 다음에 물리적 방문, 우주선, 물질 현현들, 플라즈마 우주선들, 머카바를 통한 물리적인 방문이 있고, 그 다음에 텔레파시, 그 다음에 꿈 상태, 그 다음에 채널링, 그다음에 키런타 커뮤니케이션 모듈과 CDT 플레이트 번역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전문적인 부분이라 자세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납치, 초대, 머커바 텔레포테이션, 머커바를 통해서 활성화시켜서 순간 이동하는 거죠. 이 부분들이 이제 예, 이해샤가 진행했던 부분이고, 예, 우리는 지금 플라즈마 우주선들을 만들고 있네요. 플라즈마 미러볼 만들어서, 지금, 각 그 플랫폼의 주파수들을 픽업하려고 하는데, 신성의 위대한 쇼를 보여주면서, 우리의 미러볼을 터뜨리겠다, 독침으로 터뜨리겠다, 이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방문자들의 대중조작의 7개 주요 방법 중에 하나겠네요. 독침으로 밀업을 터뜨리려고 하는 게 우리한테는 배짱, 용기, 두려움 없음, 담대함 이런 게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모니터링은 이제 계속 우주선들 통해서 스파이 위성 아니어도 모니터링 위성들이 우주선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늘의 별을 보면은 뭐 별들이 움직일 리가 없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움직이면서 예, 모두가 잠든 사이에 머리 위에 올라와서 우리 모두를 모니터링하는 거 느껴지고요. 육체적인 납치, 아스트랄 납치.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었지. 이런 정보가 없었거나 지금 노미코드가 활성화되고 이레시아 화염들이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굉장히 뭐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꿈속에서 라라랜드에 가는 거죠. 팬텀 매트릭스에 끌려가서 라라랜드에서 춤을 추고 돌아오는 것조차도 아스트랄 납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스칼라, 마인드 컨트롤 이런 기술들이 이제 70년대부터 계속 개발되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EMP 기술들, 그 다음에 스칼라 펄스, 생체 신경학적 차단, 그 다음에 주파수 펜스, 장벽들, 홀로그램 삽입물들, 우리가 계속 영상을 조작받고요. 이미지들에 몰입하다 보면은 계속 이제 그들이 이미지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네이션은 사실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에 너무 집착해서 몰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홀로그램 삽입물들, 기억 조작, 마인드 컨트롤 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거고요.
청각적 삽입물, 귀에도 뭐가 들어오나 봅니다. 귀에도 예, 기생충들이 들어오는 것처럼 주파수 이식물들. 그래서 우리 블랙심장 섀도우가 이미 3밀도에 4개 섀도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정적 잠재의식의 부정적 자아들이 증폭되게 되면은 이들이 이제 바로 접속하는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실제 지금 메타트론 씨앗 원자들이 완전히 불태워지고 그리고 섀도우들이 다 해방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섀도우들이 어, 얌전한 고양이를 만드는 겁니다. 완벽하게 없애는 게 아니라 완벽히 얌전하게 말을 들을 수 있는 사고치지 않는 예, 그런 상태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크롭서클들, 우리 크롭서클들 많이 보셨을 텐데, 특히 영국과 유럽, 뭐 남미 이런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죠. 식물들을 꺾어 놓은 상태에서 자신들의 이제 이미지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생물학적 바디에 스칼라 형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대중적 스칼라 주파수 전송 장치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패턴이고요. 패턴들, 코드들은 주파수를 갖고 있죠. 스칼라 주파수를 충분히 전송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코드들을 보여주면서 또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패턴들에 우리가 열광들을 하는데 너무 모든 유해지 정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크게 열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첨해서 모두 나쁜 것은 아니다. 좋은 방법으로 쓰이나 봅니다. 그래서 허위 정보를 통한 침투, 뭐 말할 수가 없죠. 이 정보를 통해서 정부의 수장들이 일루미나티 하수인들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아젠다를 통해서 정치 아젠다, 문화예술, 교육, 의료 아젠다, 이런 모든 아젠다들을 집행하는 있는 기구이니까요. 허위 정보들을 유포하고 그다음에 ET 접촉, 채널링, 그다음에 천사 방문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들을 조작하고 있다. 납치 동안에 삽입된 육체적 이식물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은 많이 이제 소식을 들었고요. 음, 실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쉐이프 전환, 모양들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자기가 친애하는 가족들의 모습들이라든가 또 내지는 좋아하거나 너무 싫어하는 것들 모습들을 바꿔서 계속 우리들을 이제 협박을 하고 있는 거죠. 클로닝 복제 침투, 복제 침투라는 게 이제 확실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복제된 상태로 뭔가를 하고 있다 이런 거겠죠. 에센스 변이 이것도 그런데 이제 추방, 부재 이런 변이라는 게 이제 그런 말이던데 우리의 핵심을 강탈하는 건가 봅니다. 바디를 완전히 강탈하는 빙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섀도우 역학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측면들인 거고요. 이 방문자들은 왜 돌아왔는가? 인간 역사 전반에 걸쳐서 인류는 항상 항성 간 충돌의 중심에 서 있었다. 인간 역사 전반에 걸쳐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쟁의 역사가 나의 역사인 겁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전쟁하는 게 싫어가지고 부모 세대들이 전쟁통에 이제 고생했던 소리를 듣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부부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보면 남북한이 이제 통일이 되어야 부부가 싸우지 않을 거다. 세상이 좋아질 거다. 어렸을 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대학교 갈 때까지도 통일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통일하고 관련된 정치 세력들이라든가 또 내지는 이 군사 아젠다들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어렴풋이 느꼈던 양극성에 대한 부분이었던 거고요. 답은 몰랐지만은 양극성을 보는 것이 사실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극성의 통합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만우의 중심이 잡힌 상태에서 자아의 중심이 잡힌 상태에서 양극성이 통합되지 않으면 피해자 가해자 게임이 계속 빠져들게 된다. 이런 거고요. 또 섀도우 바디를 통해서 계속 가해자 의식을 증폭시키거나 계속 피해자 의식을 증폭시키는 거죠. 둘 간의 어떤 공부나 뭐 어떤 뭐 카르마적인 부분에 의해서 연루되었다면은 그들 둘 간의 문제들인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증폭시켜 버린다는 거죠. 가해자 의식과 피해자 의식을 거기에 우리는 이제 희생양이 되지 않으려면은 정확히 피해자 가해자 게임들, 책망 게임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의 혈통이 가디언들에 봉사하기 위한 마스터 종족으로서 예, 그리고 우리 15차원 타임 매트릭스 내에 타임 포탈들, 스타게이트들, 자유에너지 시스템들의 행성 간 템플라 복합체 시스템의 수호자로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예, 지금 인간 혈통은 그냥 가디언 종족들이었다는 거죠. 예, 가디언 종족들의 본연의 책무를 깨어나는 과정. 이것이 이제 치유의 과정이면서 우리 의식의 상승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행성들과 별들은 장기간의 주기들 안에 다양한 지점에서 열리고 닫히는 스타게이트를 가지고 있다. 예,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도 카타라 12센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제 카타라 센터는 스타게이트를 얘기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몸도 스타게이트들이 열리고 닫히는 거죠. 예, 그래서 매 26만 556년, 26,556년, 26,556년마다 지구의 스타게이트, 아멘티 전당들은 행성의 핵심 주파수가 충분히 높아진다면 열릴 수 있다. 그러니까 항성 활성화 주기라고 해서 모두가 열리는 게 아니라 이 아멘티 전당 스타게이트들이 이 주파수들이 일정 임계치를 넘겨야만이 열리는 건데 이게 계속 이제 실패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한테서 계속 이제 에너지들을 빼앗아 가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행성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스타게이트대로 완전히 열 수 없었다. 이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 형판에 이제 주파수를 강착하는 것, 그래서 의식을 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지구의 스타게이트들이 열려 방문자들이 귀환할 때마다 방문자들 각각은 행성의 소유권과 인간 종들의 진화에 관해서 자신의 아젠다를 관철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행성이 다 자기네들 거라고 주장을 하고 2년만 있으면 자기네들 거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한번 지구에 왔다 갔다 하면은 내 거다 주장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10차원, 11차원 아누 엘로인가 그다음에 우리 그 세라핌, 추락 세라핌 종족들 10차원들인데 둘이 계속 그러고 있겠죠. 인간 종들의 진화에 관여해서 너희들은 I'm your father, 너의 애비는 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계속 세뇌하고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고요. 예, 이게 가스라이팅은 뭐 이들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하고, 예, 학교에서도 하고, 사회에서도 하고, 이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계속 주입된 관념 안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집단 무의식들이 이제 오염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집단 오염된 그 집단 무의식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더더욱, 히트팀, 그 다음에 태그팀들이 말썽을 부리고 있는 거죠, 계속. 21만 년에 21만 216년 만에 처음으로 아멘티 스타게이트들은 열릴 것이다. 1만 년 만에 열린다는 겁니다. 지구는 차원융합과 시간 연속체의 병합과 마주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우주의 대축제였겠습니까? 행성 차원에서도. 근데 이 아멘티가 결국 못 열리고 우리사로 이전되는 사태가 일어난 거죠. 이러한 차원간 물리 현상을 항성 활성화 주기라고 부른다. 아멘티 게이트들이 2012년에 열릴 때 어떤 그룹이 행성 템플라 복합체를 지배하든지 간에 지구상의 지배권을 가질 것이고, 그리고 또 오리온 성단의 민타카의 핵심 유니버스 스타게이트들에 접근할 것이다. 8차원 스타게이트죠. 2012년에 열리기로 했는 것이 지금 이제는 지구 내에게서 열리는 게 아니라 내부 지구에서 열리는 게 아니라 우르사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겁니다. 주파수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고. 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하면은 지구가 우리가 오로라 플랫폼을 활성화할 이유가 없었겠죠. 누가 지휘하든지 간에 지구상의 지배권을 가질 것이고 스타게이트에 접근할 것이다. 지난 시간 아멘티가 완전히 열렸을 때 폴시프트의 극전환이 침입자들의 대중조작으로 인해 일어났었고 가디언들의 개입에 의해 전체 지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다시 발생했을 것이다. 이번에 마찬가지죠. 이번에 가디언들이 미션 업스텝을 계속하면서 전체 지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폴시프트가 안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인류는 2000년부터 2017년 항성 활성화 주기에 템플라 게이트들을 누가 열 것인가를 넘어서 항성 간 전략적 체스 게임함에 잡혀 있다. 항성 간 전략적 체스 게임이라는 겁니다. 체스 게임은 동양의 장기 같은 거죠. 왕을 잡는 장기 게임이고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정재가 체스 게임 하겠다고 하는 거 보면서 전 지구적 문제뿐만 아니라 항성간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선 비전에서 인류는 억겁의 항성간 대중 조작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는데 선택,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 그러니까 어떤 어젠다 편에 쓰는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야, 우리는 이게 억겁의 세월 동안에 이렇게 대중조작 됐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우주의 전쟁에 참여했는지, 아니면은 어떤 아젠다를 따랐는지 기억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려니 너무나 이제 힘든 시간들입니다. 항성 브릿지가 연결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오밀도에 관련된 지도인데요. 일단 일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일정이 이미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평행지구가 이제 추락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일정들이 다 이제 캔슬이 된 거죠. 지금 보시면은 2004년부터 태양 활성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플레이아데스 활성화 8년까지 그 다음에 시리우스 활성화 이렇게 점차적으로 되고 또 이게 이제 이 라이라 성단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입자 반입자 병합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태양 활성화 2004년, 2008년, 2012년까지 시리우스 6차원까지 이제 활성화가 됐고 이제 7차 그다음에 이제 반입자 유니버스 우주 2004년부터 8년 그다음에 2000년부터 2004년 여기 먼저네요. 반입자 유니버스 두 개의 이제 이 활성화가 있고 라이라 성단급에서 있는 거네요. 라이라 성단에서 요것들이 이제 8년 동안에 일어나지고, 지구에서는, 행성 차원이죠. 여기 차원에서는 8년, 12년까지 일어나고, 아크투러스, 7차원, 스타게이트, 해서, 아크투러스, 오리온 8차원, 안드로메다 9차원까지, 7, 8, 9차원이 2017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이제 입자, 반입자 병합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둠의 3일날에 대한 진실인 거죠. 어둠의 3일 밤이 있을 것이고, 태양이 반대편에서 뜰 것이라고 하는 이 셋째 날의 이 얘기입니다. 셋째 날에 7, 8, 9차원이 활성화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우리의 1밀도의 이제 머카바 상태, 2밀도, 그다음에 3밀도의 머카바 상태, 4밀도, 5밀도의 머카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머카바 상태가 다 축이 이제 삐뚤어져 있잖아요. 삐뚤어져 있는 것들이 정렬하는 시기를 항상 활성화 주기, 항상 브릿지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는 이제 게이트들이 열려서 이제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 이 하나의 이제 차원에 대한 차원의 하나인 차원 머카바 소용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차원마다 이 15차원인데 하나의 차원에도 이렇게 머카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차원. 그래서 1, 2, 3차원의 머카바가 한꺼번에 만들어지면 이제 우리는 이제 자기 정렬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 정렬을 하고 2밀도에 이제 이렇게 전기 정렬 머카바하고 병합을 하고 다시 3밀도랑 병합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있고 수직 목화바 축들의 주기다. 수직 목화바 축들의 주기다. 항성 브릿지를 만들기 위해서 26,556년마다 수직 축이 정렬한다. 안드로메다 스타 시스템으로부터 아래를 향해 움직이는 차원간 주파수의 소용돌이 치는 브릿지, 오리온, 앙투러스, 시리우스, 플레이아데스를 통해서 이제는 이게 차원이 보이십니까? 8차원, 7, 6, 5 이렇게 되어 있는 플레이아데스를 통해서 태양전 자기장들을 거쳐서 지구의 핵심 맥동 파동이 빠르고 충분하다면 항성 브릿지의 4개의 분절들의 정렬 일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성 활성화 주기, 항성 브릿지 정렬에 점차적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는 21만 년 만에 처음으로 일어나는 일이며 지구 항성 활성화 주기를 시작한다. 네, 7개의 봉인 개방 일정입니다. 7개 주요 볼텍스가 있고 볼텍스는 이제 에너지들이 소용돌이 치는 곳이죠. 가장 중요한 볼텍스 개방과 폐쇄 일정표까지 있었는데요.
볼텍스 1, 2, 3, 4, 7번까지가 1차원에서 3차원, 아리조나 오색 사막에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2차원에서 4차원까지 여기서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것도 주요 스타게이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아 히말라야 산맥 3차원에서 5차원, 이집트 기자 4차원에서 6차원, 페루 마추픽추 5차원에서 7차원, 그 다음에 코카소스 산맥의 6차원에서 8차원, 그 다음에 안데스 산맥의 7차원에서 9차원까지 이제 주파수들이 활성화되는 일정들이 1988년 1월부터 우리는 올림픽을 했던 때, 이제 서울 올림픽을 했던 때고, 92년 6월까지 활성화되는데, 이제 92년 말에 이제 평행지구 치고 들어왔네요, 여기를.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에 2012년 1월부터 17년까지, 완성을 했어야 되는 것들을 못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폐쇄되는 주기는 다시 2017년 6월부터 해서 22년 1월까지 닫혔어야 되는 거네요. 그리고 22년 1월부터 25년까지 5년에서 29년까지 35년, 38년, 42년, 47년 그러니까 오르사가 스타파이어 들어가기 전까지 활성화되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47년하고 12년이죠. 47년하고 12년 그러면은 4, 5, 60년 정도? 60년 정도의 세월 동안에 이제 이 볼텍스들이 개방되고 닫히는 이런 주기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실패한 거죠. 항성 브릿지 정렬은 지구에 점진적으로 상위 차원 파동 스펙트럼을 불어넣는다. 그러니까 게이트들이 열리니까 들어온다는 거죠. 상위 차원 파동 스펙트럼은 지구의 7개의 주요 볼텍스 주파수 봉인들을 점차 열리게 한다. 각각의 볼텍스가 지구의 전자기장을 통해 실행을 시작하는 것과 관련된 차원파동 스펙트럼을 개방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행성의 입자 맥동 리듬을 올리고 행성의 만물에 영향을 미치는 생체 물리학적 시간 가속과 차원 융합을 이룬다.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들어왔다면 지금들 모든 사람들의 의식이 엄청 더 밝아져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들어오지 못했던 지구의 전자기장의 균형이 깨진 곳에서 테크토닉 크래킹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지각 변동, 운동상의 균형, 지진이죠, 지진. 지각 변동, 운동상의 균열이니까요. 일어난다. 이 볼텍스의 개방은 기후 패턴들과 생물학적 생명체들의 DNA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지금 기후 변화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도 올해 너무 더웠고 너무 추웠고 또 이제 바람도 엄청 불고 있고 또 태풍도 뭐 어마무시하게 강화 허리케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허리케인들이 갑자기 이제 더 증폭돼가지고 지금 플로리다에서 한 300명 이상이 죽었고 피해도 뭐 몇십 조가 넘는다고 하던데 다행히 이제 아레아스 프로덕션이 이제 안전하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후 패턴들과 함께 이제 우리 생명체들의 DNA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판 활성화하고 관련되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키론틱 사이언스를 사용하는 집중그룹의 에너지웍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전에 이제 아즈라이트 차원에서 했던 거, 지구의 전자기장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고, 테크토닉 크래킹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이번 호스트 마스터즈 과정에서도 우리가 강력한 프로가실들을 만들게 되면 지구에 있던 어떤 지진이 일어날 피해들을 줄일 수 있고 이제 균형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막을 수는 없지만 균형을 조절하거나 또 내지는 치유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그 엘리멘탈 왕국들이 너무 많은 이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조언들은 지금 똑같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과 그 당시와 이제 2000년 당시와 이제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평형지구가 추락하면서 우리 이제 시간 융합을 못하면서 이제 이 브리트존 프로젝트가 이제 깨진 거죠. 행성 물리학의 더 큰 구조에서 지구는 입자 유니버스 우주 내에 1차원에서 3차원 주파수 대역 내에 머물러 있는 행성체 일부를 보여준다. 예, 지구가 그렇다는 거죠. 1밀도에 있다. 뿐만 아니라 지구는 반입자 유니버스 우주 내에 카운터파트, 상대 행성을 가지고 있고 이를 평행지구라고 한다. 우리보다 이제 에너지가 이제 2배로 높은 행성이 있었는데 여기가 추락했다는 거죠. 지구와 평행지구 각각은 평행 시간 연속체 주기들을 실행한다. 항성 활성화 주기 동안에 지구와 평행지구 시간 주기들은 하나의 시간 연속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융합 병합된다.
그리고 평행지구상의 현연한 드라마들이 점진적으로 지구상에 구현된다. 현연한다. 그러니까는 평행지구가 의식이 높은 드라마들이 나온다고 했다면 지금의 지구는 좋았겠죠. 그런데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지구의 상태는 거의 뭐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는 거죠. 평행지구의 시간 연속체는 우리들 거보다 앞서 실행한다. 현재 한 8, 9년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우리의 2000년은 평행지구 2008년이다. 예, 그리고 우리의 아멘티 게이트들이 열릴 때의 이 년도 차이는 점진적으로 지금과 2012년 사이에 짧아질 것이고 시간 연속체들은 완전히 하나로 융합할 것이다. 다 실패한 계획들입니다. 예, 평행지구에 이제 이 사태가 왜 일어난지에 대한 책임입니다. 평행지구에 2000년에 여기는 1992년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한중 수교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우리는 90년대 이후에 이제 소련이 붕괴하면서 이제 공산주의 정책들이 철회될 줄 알았는데 전 세계가 더 급격하게 전체주의 사회화되는 그런 경향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IMF에 들어가는 이 시기를 맞게 되는 거죠. 평행지구 2000년에 베리선 아젠다 방문자 종족들이 평행지구를 먼저 탈취했습니다. 엘로힘들이 그리고 하나의 세계 질서 OWO를 실시했다. 그 다음에 이제 평행지구 2003년에 3년 후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96년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96년에 블랙선 종족들 먼저 이제 아노 엘로힘들이 먼저 평행지구를 탈취했고 그 다음에 이제 블랙선 추락 세라핌들이 베리선 종족들과 전쟁을 개시했고 평행지구를 탈취해서 그들 자신만의 OW를 아젠다를 채택했다. 그러니까 이 브렉선하고 베리선들이 평행지구 먹고 또 이제 우리 지구 먹으려고 지금 거의 20년 동안에 아젠다를 펼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20년 동안에 왜 그러냐면 평행지구에서 에너지가 지구로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XA 톤 라인이잖아요. 평행지구에는 B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행지구를 통해서 B라인을 통해서 우리 A라인으로 에너지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20년 동안 에너지가 못 들어오다 보니까 인간의 의식들이 지금 2000년 초반에 비하면은 지금의 의식은 현저히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물질, 외모, 성공, 돈밖에 모르는 상태가 돼버렸으니까요. 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현상이 결국은 정신적으로 추락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이들이 베리선하고 블랙선들이 OW 아젠다를 지금 완벽하게 채택을 못했죠. 이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요. 이 싸움이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채택을 못했지만 그리고 에메랄드 성역에 작년에 이제 재가입을 했다면 이들의 종족들이 어느 정도 가입했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죠. 근데 지구에서는 실패한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년 동안에 이들의 아젠다에 물든 거는 우리가 이제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평행지구, 내부지구의 관계들 보시면 이제 차원들과 하모닉들의 사이에 ARPS 전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파르티클 입자 우리가 이 유니버스 우주라면은 그 다음에 이제 파르티카이 전전 입자 유니버스가 있고 파르티케이 반입자 유니버스가 있다. 그래서 이제 내부지구를 통해서 여기가 전전 입자니까요. 파르티카이를 통해서 상승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내부지구가 그 당시 이제 추락되어 있었기 때문에 휘말려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양극성 게임에 걸려 있는 거죠. 일로 상승하지 못했던 거죠. 평행 타라도 추락을 하면서 그래서 지구, 내부 지구, 평행 타라. 타라, 내부 타라, 평행 타라. 가이아, 내부 가이아, 평행 가이아. 이렇게 해서 이 지구보다 내부 지구의 차원 규모는 지구보다 2분의 1 차원 주파수 대역 위에서 평행 지구보다 2분의 1 차원 주파수 대역 아래에서 시작한다. 그러니까 여기가 만우, 만에, 일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이 병합을 해야 여기 만우 라인으로 올라가는 거죠. 평형지구 차원 규모는 지구보다 1차원 주파수 대역 위에서 내부 지구보다 2분의 1차원 주파수 대역 위에서 시작한다. 여기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ARPS 회전축 입자 스핀의 로테이션 회전축 각도 이것이 차원 주파수 장들의 스칼라 스탠딩 파동 형판을 형성하는 고정된 파르티클의 단일체 내의 내적 융합 분열의 핵심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니까 파르티클의
우리 그 페이징 있죠? 예, 페이징 이해하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 이 부분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는 거죠. AR 페이스가. 분열 속도, 예, 오실레이션이 차원 규모를 통해서 위를 향해 움직이며 증가한다. 점진적으로 물질에 덜 밀집할 상태를 창조한다. 예, 지구의 이제 시간 주기 로테이션 방향이 이제 지구는 이런 방향으로, 예, 평형 지구는 예, 시계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해서 이제 내부 지구에서 타임 벡터가 병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못했다는 거죠. 지구의 과학자들은 입자 스핀을 위한 로테이션 회전축의 다른 각도를 가지고 있는 전전 입자장과 반입자장 사이의 상호관계와 입자들의 존재와 기능을 발견하지 못했다. 예, 모든 물질을 형성하는 핵심 차원관, 스칼라 주파수 영판들은 관습적인 과학 이론을 통해서는 발견할 수 없다. 예, 발견하지 못하겠죠. 예. 큰 그림, 예, 빅피처입니다. 이 혼혈아, 이게 하이브리드가 되는 이유 있죠. 이게 납치를 위해서라는 거죠. 예, 납치를 위해서. 세계의 이제 혼혈아, 현대 혼혈아 프로그램은 블랙선들, 이제 피부 색깔이 아니라는 거, 예, 블랙선, 그 다음에 베리선, 이제 다이아몬드선. 이 차이의 이제 유전적 형판이 어떻게 다른지는 뒤에 그림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다이아몬드 선들을 쓰셔야 되는 거죠. 예, 블랙선, 베리선, 예, 블랙선들, 예, 제타 드라코스 인간, 몇몇의 reptilian 유형들, 주요 네페뎀, 예, 1930년대부터 시작했답니다. 1930년대부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세라핌들 나오고 이러는 거 보면 예, 제타 드라코스 인간, 그 다음에 블랙선들, 아누나키 인간, 예, 추락 아누 엘로힘이죠. 예, 11차원, 여기 10차원. 이 10차원이 먼저 이제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몇몇 유형들, 주요 네피림 니비루인, 예, 1975년부터 1998년 적극적으로 시작했다. 예,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선들, 예, 그래서 좀 베리 선들이 좀 밀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 지금 우리도 보면은 예, 밀리는 이 아누나키 쪽은 좀 더 밀리고 여기 제타 쪽은 아주 공격적이고 과격한 모습들 보이고 있는 거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두 세력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10차원, 11차원. 다이아몬드 샌들, 원래 인간들, 여기 잠들어 있죠. 지금 몇몇 유형들, 주요 인디고 아이들, 거의 소식이 안 보입니다. 900년 늦게 시작해, 1900년, 느리게 시작해, 느리게 시작해.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50만 명이죠. 50만 명이 있고, 2000년부터 2012년 더 많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이 블랙선 아젠다, 베리선 아젠다를 추종하는 세력들에 비하면은 너무나 적은 수입니다. 너무나 적은 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도 없고, 또 뭐, 움직임들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예, 현대의 혼혈화 아젠다를 이해하기 위해서 혼혈화 아젠다, 예, 현대의 혼혈화 아젠다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구상의 항성계 차원의 혼혈화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러니까 역사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주에서 반복되고 있는 이 역사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CDT 플레이트 디스크들, 그 다음에 에메랄드 성역의 기록들, 그 다음에 멜기세덱 클로이스터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OW 전 세계 뭐 단일 정부, 그림자 정부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정확히 이제 OWO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세계 질서, 이 고대의 뿌리들이라는 거죠. 천사들, 이티들, CDT 플레이트들의 번역이다. 이건 뭐 아틀란티스, 에메랄드, 태블릿, 이제 토트 살펴봤고요. 아누나키 토테에서 변형되었다. 아틀란티스, 티아마트의 거짓 역사. 지구가 예전에 티아마트 있고 뭐 반쪽이 났고 이런 얘기입니다. 예. 타라에서 조각들이 파편이 흘러내려 왔는데 이제 이렇게 됐다. 이게 이제 유란시아서 가르침이라 그랬습니다. 니비루의 파종. 그 다음에 955, 기원전 9558년, 9558년이요. 극전한 이후에 더 많은 것들을 잃었고, 후에 일부가 수메르 이집트 문명에 소개되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이제 다 잃어버린 거죠. 아틀란티스 무너지면서 에녹의 세 권의 책, 아멘디의 역사, 네피림의 책, 용의 책. 네피림의 역사는 이 뒤에 하이브리드와
외계인과의 혼혈아, 천사의 명부, 등록부가 있다. 이들이 이제 명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이름을 밝혀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여기 이름에 이 명부에서 삭제돼야 됩니다. 얘네들 이 네피림의 명부에서 삭제돼야 되고 다시 가디언의 명부에 올라야 되는 거죠. 음? 용해체 파충인들의 그들의 하이브리드 종족이다. 용해체 종족들에 대한 얘기 이게 중요한 얘기니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메랄드 오더의 오라핌 1차 성배 라인의 에센스 책들이다. 그래서 BC 12년에 메기세데 6, 6, 제슈와 사난다의 책들 다시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질 현현의 과학, 그 다음에 프로세스북, 그 다음에 재화신, 머카바 역학, 그 다음에 상승과 스타게이트 통로, 행성 템플러 격자, 그로얼 통로에 대한 지도와 열쇠 책들. 우리가 이제 배우고 프리덤 티칭을 통해서 배웠던 것들입니다. 미리암의 세 권의 책, 크로스트 종족의 역사, 성배 라인, 그 다음에 DNA, 노래들의 책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다음에 2차 루비 오더의 네피린 성배 라인의 에센스 책들, PC 7년 제슈아 제오바니의 암브라라고 합니다. 암브라의 아람브라가 아니라 암브라가 맞나 봅니다. 제오바니 암브라의 9권의 책이다. 루비 오더라고 하죠. 제슈아 제어관이 여기가 이제 9차원 예수가 되겠네요. 예, 잃어버린 문헌들 모두는 지구의 인류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개의 주요 하이브리드 라인들, 인류의 진짜 유산, 통합, 영성과학에 대해 가르쳤다. 예, 그리고 모두는 OW 통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파괴되고 왜곡되고 편집되었다. 같은 왜곡은 지구 문명들의 모든 고대 문헌들에서 일어났다. 인류는 고대 문헌들의 영적 유산을 지워버렸고 BC 9558년 이래 OW 일루미나티 패밀리 라인들 아래 대중 조작되어 왔다. 현재까지 진행형입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예, 나눠서 다음 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한테 스며 있는 이 OW 아젠다의 피들 그러니까 현대 이 지금 2000년 초반의 기록이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초반의 기록이기 때문에 2000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이 아젠다를 펼쳐왔던 부분들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PC주의라든가 뉴에이지들 그의 정책들 뭐 이런 페미니스트 전략들, 지구 아젠다들, 그 환경 아젠다, 자연주의 아젠다, 동물들을 이용한 아젠다 이런 것들 계속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 게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의견이 아니라 20년대 현대사를 살았던 제가 목격했던 저들의 아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이제 정리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뭐 그런 그동안 관심이 없으셔서 모르셨다고 해가지고 뭐 제 얘기들은 뭐 극단적으로 부정은 안 하시겠지만 그냥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꼭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그들의 아젠다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런 이렇게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있을 수는 없고 알고 이제 대비하는 우리가 이제 호흡하고 또뭐 프로가 실드 테크닉들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집중 수련을 통해서 의식들을 명료하게 하는 이유가 자신들을 다 지키기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요. 이런 자기의 트레이닝에 대한 자기의 섀도우 바디 어떻게 관리할 건지 자기의 정신체 관리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좀 주목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호스트 마스터즈 카페에서도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